지금부터 고수들이나 수익을 한 달에 원금 대비 50에서 100%그 이상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계좌 관리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이 겪는 것은 아침에 운이 좋거나 나쁘거나 수익을 봤는데 오전장이 시들시들해질 때쯤 10시 반이죠. 그때 이후로 오후장까지 계속 끌고 가다가 오전장 수익을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로 끝나는 날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습관을 버리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좌에 돈이 쌓이게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오전에 수익이 났을 때. 그리고 원금 대비 5% 정도의 수익은 한 달로 따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5%? 100만 원에 5%는 5만 원이죠. 이거 시시하다고 포기하시고 계속 매매하시다가 마이너스 가시면 1년 내내, 10년 내내 하셔도 수익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초보자분들은 목표 수익을 원금의 5%로 잡으시고 시작하시고 그거를 한 달 내내 이어가시면 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고수나 수익을 내는 분들은 오전장에 수익이 난다. 일단 어느 정도 지키고 들어가죠.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한 200 정도의 수익이 났다.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 150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오전에 매매를 하다가 깨진다. 그럼 여기서 멈춥니다. 딱 150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 정도, 20% 정도 날리는 것까지는 어차피 더 벌 수도 있으니까 200에서 더 간다는 생각하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손을 두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버는 날이 마이너스 나는 날보다는 적어요. 확실히 마이너스 나는, 손실 나는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최대한 목숨 걸고 지킵니다. 150만 원까지는. 근데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이 된다? 그때부터는 제 멘탈도 흔들리게 됩니다. 100만 원으로 떨어진다. 여기서 숫자가 바뀌어서 99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멘탈 완전 나갑니다. 계속 덤비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가십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바로 계좌 빵꾸 납니다. 그럼 그 다음날까지 영향을 주고 다음날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벌었을 때 기분 좋게 끝내려면 번 거에 20%까지만 반납하고 거기까지 끝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0시 이후의 매팅은 수익이 난 경우 10시 이후는 세팅을 변경해야 돼요. 베팅 금액을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3천에서 5천 사이를 하다가 10시 반 이후로는 수익이 생겼을 경우 이제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수익의 최저점을 설정, 150으로 설정, 그 이하로 떨어지면 매매를 그만둡니다. 바로 그만둡니다. 베팅 금액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세팅은 미수로 제가 원금이 뭐 5천, 1억이 돼도 미수는 늘 쓰고 있어요. 계속 물타기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미수를 안 쓰시는 분이라면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뭐 원금만 가지고 하시니까. 근데 미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났을 때 다음 베팅 조절은 미수를 사용하지 마시고 원금으로만 물타기 없이 하시면 이 20%까지 수익이 깨지기도 힘들 겁니다. 아마 미수로 200을 벌었는데 미수를 안 쓰는데 여기서 20%를 깨진다? 이건 엄청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팅 금액을 잘 조절하셔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는 언제 끊어야 된다? 패 중지죠. 승
계속 갑니다. 단지 패패 연패가 나오면 중지. 당연히 중지해야 됩니다. 왜 제가 늘 이거는 맨날 말씀드릴 건데 왜 매매가 연패가 나오면 중지해야 되냐.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매매로 거의 모든 종목 차트로 적응을 합니다. 진입을 할 때 거의 모든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나는 변하고 싶어 하지만 매수를 들어갈 때는 10번 중에 9번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죠? 승승승 똑같은 패턴이야. 근데 승승승이야. 그럼 깨질 때까지 들어가야죠. 근데 같은 패턴인데 연패가 나왔다. 그럼 그 다음도 깨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나는 늘 같은 패턴인데 시장은 나랑 패턴이 틀려졌기 때문에 연패가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중지하시면 됩니다. 정답이죠, 이게. 더 생각할 게 없어요. 아, 나는 패패 다음에 승승 자신 있어. 그럼 하세요. 그러면 이 150만 원이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험심이 강하다?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뭐 도전하셔도 되죠. 굳이. 가보지 않은 길을 꼭 가야겠다고 하시면 가셔도 되고요. 현명한 분들은 굳이 가지 말라는데 갈 필요까지 없잖아요. 가지 말고 계좌를 늘려가시는 게 제 인생에서 지름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9시부터 10시나 10시 반까지는 돌파, 낙폭 다 합니다. 모든 돈 되는 거는. 근데 10시부터 10시 반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이 흐름이 끊기 시작하면은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게 끊기는 거예요. 흐름이 끊긴다는 것은. 그만큼 오전 10시까지는 반등이 뭐 한 3%, 4% 나오다가 10시 반, 10시 지나면 그 반동이 1%밖에 안 나옵니다. 왜? 매수가 안 들어오거든요. 저 같은 사람 쉬잖아요. 관망하거나 소액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이렇게 나오던 게 10시 이후에는 상승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수료 뛰면 남는 거 없죠, 이거. 바닥에서. 그나마 조건은 바닥에서 잡았을 때 수수료 뛰고 얼마 안 남는데 바닥에서 잡을 자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못 잡으시면 여기서 잡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빠지고 손절됩니다. 손절도 하셔야지 손절이지, 손절 못 하시면 물리게 되죠. 5%. 거의 이 정도에서 잡으신다는 생각하에 하면 계산을 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바닥에서 잡은 게 아니라 중간에서 잡았기 때문에 수수료 띄고 한두 호가만 먹고 나온다는 생각을 무조건 가지셔야 됩니다. 단 바닥에서 잡았다. 사고 나니까 바닥이다. 그럼 얘네들은 좀 살짝 오래 한 10초나 20초 더 보시고 고점에서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10시까지의 상황이고 그 이후의 상황은 내가 올라가는 걸 잡았는데 바닥이 아니라 그 위에서 잡았다. 이건 바로 손절 준비입니다. 왜? 제가 그랬잖아요. 매수로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매수자가 없고 매도자만 많습니다. 여기서는 주린이들끼리만, 초보자들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돈 금액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근데 거기에 만약에 금액 큰 사람이 와서 그냥 던져버리면 쭉 밀리죠, 한 방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가지고 바닥에 잡았을 경우에만 수수료에서 한두 컵 먹을 수 있지, 바닥에서 안 잡고 중간에서 잡으셨다, 이거는 바로 손절. 두어 컵 밑에 세팅해놓고 엔터만 누르시면 손절하게끔 그 다음 상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크래핑의 기본이죠. 사자마자 매도로 마우스를 가고 엔터만 치면 매도 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을 정도로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하시면 손절도 기분 좋게 합니다. 손절했는데 갑자기 6호가 5호가 빠지죠. 그럼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손해가 벌써 크기 때문에. 손해 크면 어떻게 되죠? 그걸 메꾸고 싶어가지고 안 팔고 물타기라거나 버티죠. 그러다가 4%, 5% 손실 보시는 거라, 그거는 손실은 개인의 능력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손절을 잘하고 자식은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해야 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돌파보다는 낙폭 과대 많이 떨어진 놈들 저점에 잡았을 경우에는 1% 이상 먹으셔도 되고, 저점 바로 위 중간에 잡으셨다 그럼 수수료 떼고 수익률은 한 0.5% 정도, 요것만 먹고 나오셔도 성공한 거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짤짤이 매매라고 하죠. 수수료 떼고 잠깐만 먹고 나와, 요걸로 치고받고 요 시간을 때우시면 계좌가 200에서 한 250, 40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오전장 수익 지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종목들의 흐름이 반등이 없고 하락만 있어. 딱 느낌적으로 알죠? 내가 샀는데 반등은 없고 계속 하락하네? 관망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느낌상으로. 근데 경험을 못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데, 준인이 분들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은. 왜?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거에 물려가지고 울타기 하거나 손절 못해서 쭉 버티시잖아요. 그거에 엄청 적응을 하셨을 텐데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거의 한 70%는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하진 않죠. 당하진 않으니까. 근데 주린이 분들은 분명히 맨날 당하실 겁니다. 샀는데 한두 호가 올라갈 것 같더니 갑자기 쭉 빠진다. 그래서 살짝 버텼더니 6호가 빠졌다가 2호가 다시 올라와. 가는구나. 그런데 또 5호가 빠져. 요게 이어지면 손절 못합니다. 물타기 들어가죠. 버티죠. 내일이면 오르겠지. 쭉 갖고 갑니다. 내일 미국장 빠집니다. 시초가 마이너스 5%, 6% 더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 10에서 15% 손실 봅니다. 이러실 바에는 사자마자 손절할 딱 마음가짐을 갖고 엔터를 누르고 계셔야 돼요. 딱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누가 던진다고 같이 던져야 돼요. 아무 뒷일 생각하지 말고 던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목들의 흐름이 반등이 없고 하락이 있을 때는 공짜로 그냥 쳐다만 보세요.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참여하지 말고.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거는 오늘 줄줄 흐르는 장이다? 아니면 더 빠지지는 않네? 바닥을 다지네? 이건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면 그때 사셔서 스윙하시면 되고, 이렇게 시야를 높이셔야지 상황별로 내가 매매를 할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까요? 주가가 폭등한 날 있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미국장이 막 3% 떴어.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 대형주들 날라가죠. 아침부터 떠가지고. 중요한 건 거래소가 터지는 날은 코스닥은 쉽니다. 코스닥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돈이 어디로 가냐? 다 거래소로 가기 때문에 거래소가 폭등하는 날은 돈이 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로 쏠리기 때문에 절대로 코스닥 들어가셔봤자 수수료에 한두 호가 먹는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은 평상시대로 하시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하지 마시고, 주가가 폭등하는 날은 대형주가 상승하다가 눌림 가질 때 요때 사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거의 대형주 폭등하는 날은. 요런 날 요 눌림목에 사시는 매매를 하시면 수익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폭등하는 날은 빠지겠지? 안 빠집니다. 최대한 안 빠져요. 끝까지 끌고 갑니다. 거기다 수급이 외국인이 산다? 안 빠집니다. 개인이 계속 팔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하는 날, 또 주가가 폭락하는 날, 시나리오가 있죠. 주가가 폭락하는 날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며칠 전에 시젠이 생각지도 않은 뉴스가 나왔어요. 시젠이. 그죠? 며칠 전에 보시면 이틀 전인가요? 제가 이날 장전에 샀다가 완전 물렸는데 18만원짜리가 만원이 빠졌으니까 이게 한 몇 프로예요? 6%? 6% 빠졌잖아요. 이게
6%가 수직 하락합니다. 6%가 수직 하락합니다. 예상치도 못한 뉴스로 인해서 낙폭이 엄청 컸죠. 그나마 코스닥에서는 대형주인데, 그러면 뒤도 안 보고 일단 이거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시초가에 삽니다. 이게 시초가에 사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컸잖아요, 낙폭이. 대형주가 사시면 지금 반등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슈팅이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여기 한 2%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사셨던 분들이 올라갔으니까 팔아야죠. 나와서 또 저점은 이렇게 친절하게 저점은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스물스물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쭉쭉 가십니다. 요 상황 판단을 빨리 하시고 요 이평선에서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은 한번 요걸로 버텨보겠다, 여기서 사셔서 이거 올라가는 거 다 내려가는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거 한 방에 드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사셨다고 여기서 못 팔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 정도 선에서 끊어주시는 것도, 이거 다 먹을 생각 하시는 분들은 없을까요? 왜? 여기서 이거 다 먹을 생각이면은 여기서 팔게 되죠. 왜? 빠지니까 더 갈 거라고. 굳이 여기서 팔 바에는 요즘에서 팔고 다른 걸로 종목해서 수익 내는 것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뉴스로 인해서 대형주가 빠졌다, 시초가에 무조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반등이 거의 한 80%는 있어요. 이 정도, 2% 정도. 요거 먹고 나오시고, 수익 실현이 나오고 바닥을 살짝 길 때 여기서 한번 사셔서 요 정도에서 수익, 이렇게 수익 한번 내시면 요것도 짧지 않습니다. 원금의 5%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든지 미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갑작스럽게 미국 시장의 폭락을 아침에 맞이할 때 같은 상황입니다. B, 주가가 폭락하는 날. 이거는 악재로 인한 뉴스로 인해서 폭락하는 거고, 요 갑작스러운 미국장의 폭락, 우리나라는 막 2% 떠서 시작해서 미국장도 선물이 좋았는데 갑자기 미국장 선물이 또 이상한 뉴스로 인해서 개폭락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확률이 한 60%에서 70% 확률로 요것도 이 B 상황하고 비슷해집니다. 왜? 그 전날 폭등했죠, 우리나라. 선물도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도 폭등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홀딩을 엄청 합니다. 레버리지를 홀딩하든지 대형주를 홀딩하든지.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모든 종목이 오를 정도로 막 2%, 3%, 대형주는 한 1%에서 1.5%, 1.5% 하여튼 다음날 미국장이 폭등할 것처럼 시나리오를 짜놓고선 막상 미국장이 끝났는데 미국장이 폭락이다. 그럼 아까 시젠 그래프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요 시젠 그래프 뜻, 예상치도 못한 하락이 쭉 있고, 왜? 그 다음날 돈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안 사신 분들은 땡큐죠. 근데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파실까요? 못 팔죠. 갑자기 빠졌는데 언제 오를지 알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물량이 안 나오면 이건 바로 그냥 어제 예상한 대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런. 끝까지 이렇게 빠지질 않고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종가까지. 그럴 땐 일단 시초가에 무조건 들어가시고, 수익 종목을 원금의 한 20% 정도 빼놓으신 다음에 대형주를 한번 잡으셔서 종가까지 들고 가시는 모험도 한번 해보시고, 단타도 이렇게 한번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있으니까 먹고 나오고, 빠질 때 요 구간에서 또 먹고, 단타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거의 60%의 확률로 이렇게 나옵니다. 70%, 50% 확률만 돼도 주식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70%다? 이건 엄청난 수익률이죠, 이게. 그
다음에 반대로 미국장이 선물이 떡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장이 요거 C 상하고 반대로 상승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시초가에 들어가지 마시고, 시초가에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하게 홀딩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로또라고 생각하시고 시초가 시작하면 거의 팔기 시작합니다. 팔기 시작하면 아까 보셨던 그림을 반대로 보시면 요 그림, 여기서 이제 반대로 보시면, 잠시만요. 어떻게 되냐? 여기가 어제 종가인데 시초가는 여기서 시작하죠. 갭이 이 정도 떠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팝니다. 왜? 생각지도 못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기죠. 어떤 주가는 본전까지 와서 바닥을 다지다가 슈팅이 오고, 어떤 애는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있다가 여기서 슈팅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할 매수 타이밍은 처음에 너무 세, 호가도 막 장 시작하기 전에 막 매수가 엄청 들어와. 그거는 험매수고, 이렇게 빠졌을 때 이평선에 걷을 때 한번 사주고, 바닥을 쌍바닥을 이럴 때 한번 들어가시면 그 다음 슈팅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원금에 미수로 들어가시면 원금의 5% 정도는 충분히 먹습니다. 한 번의 매매로.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게 덤비지만 말. 그러면 충분히 계좌 한 달 내내 100% 충분히 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종목이 악재가 나왔을 때, 아까 시즌 요거랑 주가가 폭락할 때가 거의 악재가 나왔으니까 폭락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하시고 처음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여기서 버벅거리다가 1분 2분을 놓치시면 요거 종목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매매가 지지부진하고, 아까 못 먹었어, 아까워,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들을 숙지하시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스케일은 0점 몇 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 매수가 일단 저점에 잡혔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스케일은 90% 성공합니다. 그 다음 매도는 수익이 나는 선에서 매도를 치고 나오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바닥에서 잡았다, 그건 100% 수익. 제 영상 자주 보시다 보면 사자마자 빨간불로 변하는 게 많잖아요. 수익으로. 그런 게 이제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사자마자, 내가 살 때는 수수료 때문에 마이너스로 출발하다가 더 빠져서 반등 있고 한데, MIT가 사면 바로 반전해서 빨간색이네. 이거는 바닥에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수익이 많이 나기 위해서는 최대한 위험하더라도 바닥에 사야 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시잖아요. 정해진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항상 넣고 계시면 매매를 할 때 기준이 딱 생기게 되죠. 이런 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날은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나가서 어느 정도에서 멈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쓸데없이 들어가는 불필요한 매매가 완전히 줄어듭니다. 지금 왜 손실 나시냐? 여기 보시다시피 승승승 패패패가 아니라 패패패 승 패패패패패 승, 아니면 승승 패패패패패패, 이런 시스템이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10번 매매하면은 못해도 8번은 수익이 나야지 이게 계좌에 빨간불이 있지. 10번 중에 한 6승 4패 해도 이거 계좌에 빨간불 나기 싫어. 왜? 깨질 때가 돈이 더 많이 깨지거든요. 벌 때보다. 벌 때는 쫄아가지고 빨리 팔죠. 근데 깨질 때는 열받아서 안 파니까 수익 마이너스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승률은 10번 중에 8번은
승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7번도 안 됩니다. 무조건 8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만 잘 하셔도 충분히 불필요한 매매가 없어집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